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소식이 전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면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군의 전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의 충격적인 증언이 이 의문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미국의 저명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에서 우크라이나와 접견 지역인 러시아 크루스크주에서 생포된 러시아 군인의 증언을 담은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은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X계정에서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현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크루스크주에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러시아 포로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부대원들과 북한군 10명이 함께 참호를 파기 위해 숲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북한군은 러시아 군대로부터 따뜻한 옷과 식량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군의 열악한 장비와 보급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격 중 북한군이 우리 러시아군에게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군에게 조준해야 할 곳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쪽 군인 2명이 총에 맞은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훈련 부족과 소통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허무하게 동료를 잃은 러시아 군인은 이런 생각이 들어 항복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아군의 총알을 죽인 것보다 항복하는 게 낫겠다. 북한군과의 협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증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뉴스위크는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를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 가짜 뉴스를 생성해 정보 전쟁을 하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가짜 뉴스로는 젤렌스키 대통령 도피설, 우크라이나, 프랑스 용병 투입설, 푸틴 대통령 심정지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은 꽤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포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여러분 혹시 집에 약정이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있으신가요? 이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라고 합니다.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가셔야 합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됩니다. 365일 일요일에도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냐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을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안녕. 러시아 포로의 증언이 다른 가짜 뉴스와 달리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 바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레커 센터장이 4일 텔레그램을 통해 밝힌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첫 병력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들이 이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지만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증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북한군이 아군인 러시아군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 포로의 증언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가 주요 원인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부터 한국과 우크라이나 등 북한군 파병을 우려하는 국가들은 여러 가지 예정된 문제들을 제기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어 장벽이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과 러시아 군인 사이 언어 장벽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로 선발하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소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러한 소통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포로의 증언대로 북한군이 아군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이 사건은 북한군의 훈련 수준과 전투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들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전투 교육과 아군 식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는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 군인을 파견한 건 스스로에게도 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벗어나서인지 이때다 싶어 몇몇 군인들이 맘 편히 남조선 덕질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전장에서 덕질을 할 생각이 들다니 한류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긴 본국에서도 한국 영상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북한 군인들에게 남조선 덕질은 북한에서나 전쟁터에서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편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인 세르기 키슬리차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이용해 2,000에서 3,000명 규모의 최소 5개의 부대를 편성할 것이며 해당 부대는 러시아 극동지역 소수민족에 통합시켜 북한군의 존재를 은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려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도 북한군 파병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정부 관계자가 4일 서울신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군 40명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사망한 군인들이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중이다. 북한군의 피해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군 파병의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에게도 예상외의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소통 문제, 기본적인 전투 능력 부족, 그리고 아군 간의 오인 사격 등은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저하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더불어 이는 국제사회에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여기고 있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러시아 포로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북한군의 모습은 처참한 전투력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러시아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력 향상을 기대하고 파병을 요청했던 북한군이 오히려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증언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에게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또한 국제사회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